네, GJ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클리 뉴스 김경훈, 김정순입니다. 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데 크고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찾아가 묻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국제언론인클럽 GJTV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네, 최근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 신임 이사장에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이신 혜성 정사께서 선출되셨죠? 네. 네. 이에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진각종 통리원장을 어렵사리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진각종의 이모저모를 들어보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좀 김정순 뉴스캐스터와 신정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진각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진각종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불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크게 석가모니 제세실 때는根本불교라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나오고 마지막에 지금 비밀불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밀교라고 이제 합니다. 그 밀교의 한 종파입니다. 저희 진각종이. 그래서 각 어떤 불교마다 다양한 종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파 중에서 하는데 종파라는 건 뭐냐면은 경전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종파들이 나오고 또 그 종파에서 이제 아까 소성이나 대성의 차원이냐, 이제 밀교의 차원이냐, 저희들은 이제 육자지는 원만히 반매음을 갖다가 본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교의 진각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인 불교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불교는 결국 중생을 이제 구원하고 제도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지금 많이 변해왔습니다. 초기에 우리 전통 불교는 크게 이제 농경 사회라든지 봉건 사회에서 이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었죠, 그죠? 예, 그렇게 산업화가 돼가지고 대량 생산화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고, 또 우리 그 체제다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체제입니다. 과거에 이제 봉건 사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념이나 뭐 사상이나 철학이 이런 모든 분야 변해 있어요. 또 거기에 맞는 또 불교의 이제 종파가 이제 진각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오던 전통 불교에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라 하죠.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방편인데, 이제 진각종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제 또 시스템의 방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상도 없고 또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이상으로 흘러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가 돼야지 내 인생이 전환이 되고 내가 고통에서 낙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고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대중적인 어떤 불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례적이고 기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가르침을 갖다가 내가 직접 시행하는 거, 그걸 실천이라 합니다. 실천하는 이제 종단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이 불교다, 뭐 생활 속에서 이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 불교하고 좀 차별이 좀 있습니다. 불상도 없고 또 어떤 법당에 들어가면은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의례하는 쪽이 아니고 의식을 하는 쪽이 아니고 마음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다 보니까 좀 차별화가 좀 돼 있습니다. 통리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통리 원장님에 대한 어떤 직책이라든가 하신 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교는 이제 좀 위원화가 돼 있는데, 이 종교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그 신앙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앙적인 어떤 부분을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이제 뭐 또 일반 불교에서는 이제 종정, 우리는 총인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총무원장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통리원장이라고 명칭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리원장은 모든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어떤 재정권 뭐 이런 일반적인 어떤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이제 관장을 하고 종단을 갖다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기는 한 4년 정도 되고 한 연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종단 안에 산하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연결을 잘 시켜가지고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직책이죠. 살림살이 하는 게 원래. 해외 신림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종단에서 이제 회외,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꼭 이제 시민당뿐만 아니라 이제 또 종교의 또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교도님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 포교당을 갖다가 시민당을 갖다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워싱턴 쪽에 동부 쪽에 하나 있었고 또 서부에 이제 LA 쪽에 이제 이렇게 두 군데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관계 없는 이제 저기 스리랑카 또 네팔 이제 이런 데도 이제 포교당이 있는데 거기는 또 포교당과 대가 또 될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학교가 또 있고 또 네팔에는 또 유치원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트레킹 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라 하나 숙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더라? 숙소를 갖다 게스트하우스. 예, 그걸 해가지고 또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했어. 그래서 그 포교당을 하는 뿐만 아니라 그런 그쪽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 이제 여기서 스리랑카에서는 또 그 나라에 처음에 갔을 적에는 한 직업훈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역할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포교는 그런 어떤 문화, 뭐 어떤 더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 이런 걸 제공을 하면서 포교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포교를 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나라는 또 그런 인연을 갖고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교류를 좀 많이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도 불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조선 불교도 연맹이라는데 뭐 거기에도 많이 이제 일종의 하나 교류를 했는데 나중에 또 뭐 통일이 되고 뭐 좋은 결과가 되면 또 그것도 같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작업도 해서 많이 좀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진각 중에서는 위덕대와 4곳의 중등학교, 10곳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종교가 여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신세계를 바꾸어 주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물질 세계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업도 하지만은 교육 사업은 원래 이제 창종할 때부터 이제 그 우리 창종하시는 회당 대종사께서 이제 그 한국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자원도 없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자본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자본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은 교육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3년도부터 어려운 시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을 해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 교육사 처음 할 적에는 이제 대구에 이제 시민중고등학교를 갖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이제 도시 안에 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외곽으로 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되면은 다 완공이 돼가지고 하고 서울은 이제 강남에 진선여 중고로 해가지고 뭐 지금은 완전 사학의 명문이죠. 그래서 어떤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좀 보람도 좀 느끼고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하는데 참 어려운 그 대학입니다. 그래서 인적 인프라가 되고 종단이 그만한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그 살았던 분대가 경주입니다. 원래 월성 손씨입니다. 창종주가. 그래서 그 경주 지역에 포항 경주 그 접견에 거기서 이제 유덕대학교를 설립해서 거의 지금 한 20년째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교육 사업을 이제 우리 국가적인 측면이니까 하고 유치원은 한 20군데 정도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많이 또 하니까 자꾸 이제 줄고 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종교는 뭐 문화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적인 측면은 저 문화 축제라고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어온 것이 이제 회당 문화 축제라고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 창종조가 울릉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거의 이제 저기 2000년대부터 있어서 한 20년간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이제 울릉도가 되지만은 그 당시 시작할 적에는 배를 타고 가면 거의 막 8시간이죠. 막 이런 말을. 그러고 참 문화나 의료나 혜택을 받기 참 어렵습니다. 영화도 한 편을 보기 어려워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작할 적에는 의료 사업도, 봉사 사업도 갖고 뭐 또 영화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울릉도 주민들이 나오기가 좀 수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연이라든지 또 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쭉 꾸준히 해 왔고 또 하나는 요 근래 이제 한 것은 또 학술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밀교 총남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을 좀 했어요. 한 3년 동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밀교 종단이라고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교라는 그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우리 제일 아시던 티베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몇 나라 되는데 이 밀교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조금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된 데가 이제 일본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조선 시대 때 이 불교가 단절되면서 밀교도 이렇게 맥이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단에서 밀교에서 다시 부흥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밀교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 뭐 다양한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을 총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9권의 이제 그 책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3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만들어가냈고 또 뭐 문화라고 또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 밀교의 의식 중에서 문두릅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삼국유사에 보면은 당나라 군사들이 조선 이제 신라 시대 때 침범할 적에 사천왕사에서 명랑법사가 문두릅법을 해가지고 물리쳤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문두릅법이라는 어떤 의식과 또 호마법이라는 의식이 또 밀교에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을 다 끊어짓는 걸 우리가 다시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두릅법은 2년 전에 했는데 호마법은 올해 다시 한번 또 시연할 그런 예정입니다.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청소년 문화, 뭐 교류, 연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체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방학 때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뭐 체험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리랑카, 네팔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들에게 그 지역에 다니면서 중요한 어떤 그런 문화재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어떤 것도 그래서 청소년 관계되는 것은 그 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한중일이 이제 동북 한중일이 좀 굉장히 좀 센 나라죠, 그죠? 그런데 중국은 이제 그 공산당이 오는 바람에 좀 단절이 됐고 한국은 이제 조선시대 때문에 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불교가 계속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서 이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서로 우호를 맺고 좀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또 뭐 학술이라든지 또 여성도 교류라든지 청소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좀 원만한 관계를 좀 이루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전쟁 따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을 도발했지만은 핵폭탄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고답적으로 우리가 또 징용으로 끝내가지고 또 많은 또 옛날 어른들이 유골함이 좀 일본에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로 또 모시고 오는 그런 어떤 사업,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불교 도회라는 국제 대회를 뭐 개최하셨다는데 그 대회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WFB인데 그 기구는 아마 1950년쯤 돼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불교 국제 기구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기구라고 되는데 이 기구에서 이제 그 우호 교례를 갖다가 이렇게 나라마다 돌면서 합니다. 한 60개국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초기부터 창룡주에서 58년도부터 거기에서 이제 멤버로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한국 불교가 아주까지 좀 그거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참여도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 우리 그 창룡하신 분의 종조님의 어떤 그걸 유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제기구에서는 또 한국의 또 위상이 또 좀 높으니까 또 한국에서 좀 개최하라는 그런 주문들이 좀 많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단에서 4년 전에 했나? 거의 한 4년 됐는데 개최를 했는데 뭐 앞으로도 뭐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그 국제 대회를 갖다 많이 개최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조계종에서도 한번 개최했고 우리도 한번 개최했는데 앞으로 뭐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제 대회를 갖다가 많이 좀 개최하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종단에서 이제 그 기구에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좀 하죠. 거기서 상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이제 우리가 한 2자리 정도 이렇게 종단에서 한 2자리도 쭉 이어왔고 또 집행위원도 지금도 집행위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국제기구에 저희 종단에서도 많이 또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세계적인 입장에서 봐도 다 화합하고 서로 교류하고 종교가 결국은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그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역시 세계는 하나구나. 좋은 것도 하나고 나쁜 것도 하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옛날에 숭상스님께서 세계 일화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 하나가 그냥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또 우리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더 교류, 평화, 뭐 또 안 좋은 거는 또 중간에 중재하고 또 각 나라마다 또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그래서 뭐 그냥 우리 종단에서 하나 뭐 개최했다 뭐 이러지 뭐 그거 뭐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닙니다. 예, 진각종에서 운영하는 밀교 신문이 있는데 예. 밀교 신문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과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좀 종단이 좀 규모가 조금 크면은 그 종단의 어떤 그 기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종단에 그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종단의 어떤 그 소식을 갖다가 또 전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선지식의 말씀을 또 걸어야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언론적인 어떤 입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또 문서 포결하죠, 그죠? 포결을 하는데 또 문자로 이렇게 또 포결을 합니다. 한 73년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50년 전 다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한락하면은 금방 기사 내용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것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종단 내 여러 가지 어떤 소식이나 뭐 이런 건 다 그 신문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하고 또 때로는 이제 종단 내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 기구 역할도 밀교 신문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에 있는 교도들한테도 전달되지만은 대외적으로 또 어떤 관심 있는 분한테도 이렇게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 예, 고맙습니다. 네, 김정선 뉴스캐스터. 네. 뭐 흔히들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나누는데 뭐 결혼 유무를 가지고 따졌잖아요. 네. 뭐 직접 인터뷰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기본적으로 금욕과 구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하지만 세월에 맞게 변천돼 왔을 것이고요. 현실에 맞는 종교, 즉 중생,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라는 점, 그런 점이 확실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즉 정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 단체라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뭐 우리 동네 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네, 다녀오셨나요? 네. 네. 네, 편집이 끝나는 대로 기업인 중에 두세 분을 선별해서 대화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GJCTV 김경훈, 김정수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